자, 다음 기사예요. LH가 빈집을 사들여서 수급 조절에 나선다. 이렇게 기사가 찍혔어요. 토지연금제 2019년부터 도입. 그래서 2020년 토지은행이 토지주택은행으로 개편되고 토지를 비축해서 주거복지부지에 활용한다. 토지뿐만 아니라 집도 사들이겠다. 뭐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자, LH가 내년부터 전국의 빈집을 매입 비축하는 사업에 착수한다. 그래서 토지주택은행은 빈집을 재생해 주택 수급 조절 등에 활용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와 LH는 개인 소유의 땅을 매입한 뒤 일정 기간 토지값에 해당한 금액을 매달 나눠주는 방식의 토지연금제를 2019년도부터 도입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LH라고 하는 건 공기업이잖아요. 공기업이 결국 민간의 땅을 사고 민간의 빈 집을 사겠다는 거죠. 일단 이 얘기를 들으면 되게 일반인들 기분 나쁘실 것 같아요. 이 기사를 보니까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보면 빈집 있으면 싸게 팔면 그걸 왜 LH에서 사주냐, 니네 돈이 많냐, 되게 부정적인 댓글이죠. LH도 똑바로 해라. 그리고 뭐 정부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왜 누군가 산다는 건 오른다는 거니까 정부가 이렇게 집을 산다는 건 이 LH도 땅 장사 결국 서민 상대로 월세 장사한다. 뭐 이런 식으로 LH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댓글들은 달리는데 저는 이거는 좀 댓글 쓰신 분들이 내용을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 뉴스를 읽는 거예요. 내년 2월에 시행되는 특례법이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해서요. 도시정비법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 그 다음에 이제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재건축 사업이 별도의 법으로 빠져나오고 지금 이 빈집에 대한 대응하고 합쳐져가지고 별도의 특례법이 나오는데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그냥 민간이 하게 되는, 개인들이 하게 되는 일종의 작은 규모의 정비 사업입니다. 뭐 재건축 사업 또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 정비 사업이 되는 건데, 이 빈집 같은 경우는 정부가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빈집이라는 게 왜 집이 벼 있겠어요? 효용이 없으니까 벼 있는 거예요. 이게 도심지에는 이런 빈집이 별로 없죠. 이제 시골이나 이런데 이런 빈집들이 되게 많거든요. 지방이나 이런데. 뭐 우리나라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빈집이 107만 호래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아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어져 있는 집들 자체가 되게 처치곤란인 상황이고, 뭔가 정부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 빈집법이라고 하는 특례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이제 해야 되는데 정부가 나서서 하는 걸 이제 대신 시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공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LH공사가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LH가 나서서 뭐 이런 빈집들을 매입하고 보수해서 도시재생 뉴딜용으로 뭐 활용할 수도 있고, 일단 비축해가면서 어떤 식으로 쓸지 뭐 그렇게 계획을 세워 나가겠다. 그러니까 그 법 개정하는 내용하고 맞물려서 그 업무를 이제 대행하기 위한 공사로서 지금 이렇게 행보를 보이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주택연금 관련해서는 그런 거겠죠. 아마도 집을 사고 싶어도 LH가 뭐 돈이 빤하잖아요. 살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주지는 못하고 일단 사서 연금 형태로 나눠서 주겠다. 말이 연금이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줄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나눠서 연금처럼 드릴게요. 뭐 이제 LH가 안 망하는 한 연금은 계속 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 연금처럼 나눠 드릴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의미로서 이제 연금 주택 뭐 이런 식으로 지급하겠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기사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LH 관계자는 땅을 일시불로 사는 게 아니라 예컨대 10년 분할 방식으로 사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라고 풀이했다고 하니까 결국 토지 확보를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 토지를 LH가 비축해서 나중에 어떤 용도로 쓰게끔 하려고는 하는데 한꺼번에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분할해서 대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매입하겠다. 예. 그런 큰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도 사실 기사는 되게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요. 다 쳐내고 몇 곡째 안 읽었습니다. 좀 대충만 훑고 지나가도 될 만한 기사들이 있어서 그냥 짧게 언급하고 갈게요. 일단 3분기에
그 대출 늘어난 내용이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 산업별 대출 늘어난 것 중에 보면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이 3분기에만 한 10조 정도 늘어났대요. 그럼 10조면 엄청 많이 늘어난 거죠. 제일 산업 중에 제일 많이 늘어났는데, 부동산업 중에서 이제 임대업, 그러니까 지금 그 임대업으로 해서 대출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보니까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부분이 압박이 들어오면서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 내면서 임대사업 대출에 대해서 규제들이 생기니까 임대사업으로 가면 사업자 대출로 가면 지금 LTV, DTI 묶이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완화가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해서 실제로 임대사업 내면서 대출 피해가는 그런 수요들이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기사도 하나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부동산 상승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는 기사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강남에 집값이 뭐 얼마가 올랐네, 몇 억이 올랐네, 이런 기사들이 되게 자극적으로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감정원에서 부동산 가격 동향을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기사들이 또 여러 언론사에서 많이 있었는데요. 양천구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양천구 목동이 요새 되게 불이 붙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앞서도 기사 읽으면서 몇 번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이 재건축이 규제가 생기면서 일종의 풍선 효과처럼 아직 사업 초기 단계라서 조합 설립이 되지 않아서 조합원 지위 변경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초기 단계의 재건축 단지나 아니면 기존에 입주한 아파트들 중에서 입지가 괜찮은 새 아파트들, 강남권에 있는 이런 쪽으로 조금 불이 옮겨붙고 있는 모양새가 조금 드러나는 것 같고요. 전세 가격도 보니까 전세가 안 빠지고, 체감하기에는 안 빠지고 그런 거 같다고 되게 안정화된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이제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니까 전세 가격도 막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또 그렇게 서울 수도권,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떨어지는 모양새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지방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른 느낌입니다. 지방은 진짜 한파가 많이 온 지역들이 좀 덜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략 이 정도로 이번 주 뉴스를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영상을 찍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화요일 날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부동산TV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